초거대 인공지능의 숨겨진 조종술, 논리학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스터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끌어올릴 정말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프롬프트의 가장 깊은 곳에는 놀랍게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의 학문, 논리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경이로운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왜 프롬프트 한 줄에 인공지능이 바보에서 천재로 돌변하는지, 그 극적인 변화의 원리를 가비지 아웃 개념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던 논리학이 어떻게 최첨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셜록 홈즈의 추리법에 빗대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귀납법적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에 빗대어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셋째, 단순한 기법을 넘어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 자체를 설계하고 지휘하는 사고의 사슬, 그리고 사고의 나무와 같은 전문가 수준의 고급 프롬프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더 이상 인공지능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도록 인공지능을 조종하고 지휘하는 진정한 프롬프트 마스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권력, 그 핵심 열쇠를 쥐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논리와 프롬프트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일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프롬프트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찰스 베비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계에 잘못된 질문을 입력하면서 올바른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 이 말은 150년이 지난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격언이 되었습니다. 바로 가비지 아우트, 즉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쓰레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모호하고 맥락 없고 성의 없는 프롬프트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프롬프트가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인데, 이 재료의 품질이 엉망이라면 당연히 결과물도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막 창업한 작은 회사의 대표라고 상상해 봅시다. 회사 블로그에 올릴 글이 필요해서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쁜 프롬프트, 우리 회사 소개하는 블로그 글 써줘. 인공지능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까요?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저희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고객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회사에나 갖다 붙여도 될 법한 영혼 없는 문장들의 나열일 뿐이죠. 이런 글을 누가 읽고 싶을까요? 이것이 바로 쓰레기에 가까운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프롬프트라는 재료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논리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맥락을 더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프롬프트. 당신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 전문 카피라이터입니다. 우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스타일리시한 백팩을 만드는 스타트업 에코백입니다. 우리의 핵심 타겟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30대 직장인입니다. 창업자인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 가방 하나당 500ml 페트병 20개 재활용을 포함해서 독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단순한 가방 회사가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인식하게 만드는 감성적인 톤의 블로그 게시물 초안을 작성해주세요. 글의 길이는 1500자 내외로 해주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프롬프트가 단 하나의 지시만 담고 있다면 두 번째 프롬프트는 역할 부여, 우리 회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 목표 고객, 핵심 내용, 강조할 포인트, 구체적인 데이터, 글의 목표, 톤 앤 매너, 분량까지 인공지능이 최고의 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를 논리정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질문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고 그 청사진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구체적인 언어와 논리로 설계하여 인공지능의 방대한 능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유도하는 설계와 지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논리학입니다. 2부 셜록 홈즈의 추리법, 프롬프트를 만나다, 논리학 삼총사 활용법. 왓슨, 자네는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는 않는군. 셜록 홈즈가 자주 하던 말이죠.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건 보기만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논리적 구조를 갖고 쓰는 것은 보이지 않는 단서까지 꿰뚫어보는 관찰의 영역이죠. 논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추론 방식인 연역법, 귀납법, 유추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연역법, 디덕션 명확한 규칙으로 길을 제시하라. 연역법은 모든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는 대전제에서 고래는 포유류다라는 사실을 통해 따라서 고래는 새끼를 낳는다는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구체적인 결론으로 향하는 하향식 논리입니다. 프롬프트에서 연역법은 인공지능에게 명확한 페르소나, 역할, 규칙, 제약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자유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범위를 좁혀주고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쁜 프롬프트, 회의에 불참하게 됐다고 팀장님께 보낼 이메일 좀 써줘. 연역법적 프롬프트, 당신은 항상 정중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는 대기업의 3년차 사원입니다. 페르소나 원칙 부여,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된 3분기 마케팅 전략 회의에 갑작스러운 외부 미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팀장님께 보고하는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불참 사유를 명확히 밝히되 회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료들을 통해 내용을 공유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주세요. 포함할 내용, 규칙 제시, 지나치게 사적인 느낌이나 변명하는 듯한 어조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제약 조건 부여. 보시다시피 연역법적 프롬프트는 인공지능이 따라야 할 명확한 규칙의 틀을 제공합니다. 이 틀 안에서 인공지능은 가장 적절하고 논리적인 결과물을 연역적으로 생성해내는 것이죠. 2. 귀납법 인덕션, 훌륭한 예시로 스스로 배우게 하라. 집중.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법 중 하나인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연역법과 정반대입니다. 이 까마귀도 까맣고 저 까마귀도 까맣고 어제 본 까마귀도 까맸으니 아하,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까맣구나 라고 결론 내리는 것처럼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 데이터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도출하는 상향식 논리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이 원리를 활용한 퓨샷, 프롬프팅, 퓨샤트 프롬프팅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인공지능에게 몇 가지 모범 답안, 즉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규칙이나 뉘앙스를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강아지라는 개념을 배우는 과정을 상상해보면 쉽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강아지란 털이 있고 네 발로 걸으며 멍멍 짖는 포유류의 일종이란다 라고 사전적 정의연역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공원에서 푸드를 보며 아가, 저기 강아지다. 길에서 비글을 보며 저것도 강아지네. 시골집에서 진돗개를 보며 와, 큰 강아지다라고 반복해서 사례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 강아지라는 개념의 공통적인 특징 패턴을 머릿속에 형성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귀납적 학습입니다. 이 원리를 프롬프트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쇼핑몰 리뷰나 영화평처럼 문장에 담긴 감성을 분류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분류할 문장. 영화 초반은 솔직히 좀 지루했는데 마지막 결말 장면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이 문장은 지루했다는 부정적 요소와 감동적이었다는 긍정적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아무런 예시 없이
그냥 인공지능에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프롬프트 예시 없음. 이 문장의 감성은 긍정, 부정, 중립 중에 뭐야? 영화 초반은 솔직히 좀 지루했는데 마지막 결말 장면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인공지능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루했다에 꽂혀서 부정이라고 답하거나 감동적에 꽂혀 긍정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는 것이죠. 이제 귀납법을 활용한 퓨샷 프롬프팅으로 인공지능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귀납법적 프롬프트 예시 제공.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문장들의 감성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잘 봐. 이게 규칙이야. 예시 1. 이 식당 음식. 진짜 제 인생 최고의 맛집이에요.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분류, 긍정. 이건 명백히 긍정적인 감성이야 라고 가르침. 예시 2. 주문한 상품이 한 달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분류, 부정. 이건 명백히 부정적인 감성이야 라고 가르침. 예시 3. 가장 중요. 스마트폰 디자인 자체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불편해요. 분류, 중립, 자, 잘 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나올 때는 중립으로 분류하는 거야 라고 핵심 패턴을 가르침. 자, 이제 네가 해볼 차례야. 위의 규칙들을 잘 생각해서 아래 문장의 감성을 분류해봐. 진짜 문제, 영화 초반은 솔직히 좀 지루했는데 마지막 결말 장면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분류. 이 프롬프트를 받은 인공지능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칠까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를 통해 긍정과 부정의 기본적인 기준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예시를 통해 A는 좋은데 B는 나쁘다와 같은 복합적인 문장의 패턴은 중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핵심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인공지능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이 문장도 초반은 지루부정했지만 결말은 감동긍정했다는 방금 배운 세 번째 예시와 똑같은 구조구나 라고 귀납적으로 추론하여 높은 확률로 중립 또는 복합이라는 정교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잡한 코딩이나 긴 설명 없이 단지 몇 개의 잘 짜인 예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고차원적인 규칙을 학습하고 적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납법적 프롬프팅의 진정한 힘입니다. 귀납법적 프롬프팅으로 학습한 AI와 그렇지 않은 AI가 어떻게 다른지, 특히 우리말처럼 비유적 표현이 많은 언어에서 AI가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I 국어 능력 시험, 손이 크다의 진짜 의미는 이 AI는 수많은 텍스트로 학습했지만 비유적 표현은 따로 배우지 않은 상태예요. 학습 안 한 AI 답변. 이 문장은 할머니의 신체적인 손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가 단어 개별 의미는 알지만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패턴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납법 학습 AI의 똑똑한 대답. 이제 귀납법적 프롬프팅으로 학습한 AI 차례입니다. 이 AI에게는 우리가 미리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비유적 표현 해석 방법을 가르쳐 놓았어요. 학습한 AI 답변. 이 문장은 할머니의 신체적인 손 크기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인심이 좋으시고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만드시거나 씀씀이가 크시다는 의미입니다. 즉, 넓은 마음으로 베푸는 성향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결과의 차이. 귀납법적 프롬프팅의 위력. 학습 안 한 AI는 비유적 의미의 패턴을 몰랐기에 글자 그대로 해석했고, 학습한 AI는 예시를 통해 한국어 비유적 표현의 일반적인 규칙을 스스로 추론해내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겁니다. 3. 유추 어넬러지. 익숙한 것에 빗대어 복잡함을 해결하라. 유추는 생소하거나 복잡한 개념을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원자핵주의를 도는 전자는 태양주의를 도는 행성과 같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죠. 인공지능, 특히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은 인터넷의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했기 때문에
세상의 거의 모든 유명한 스타일과 형식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유추 프롬프팅은 이 점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유추적 프롬프트 예시. 내가 곧 출시할 에너지 드링크의 슬로건을 만들고 싶어. 그런데 그냥 자극적인 문구 말고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 캠페인처럼 제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도전 정신과 용기를 불어넣는 철학적인 느낌의 슬로건 3가지를 제안해줘. 여기서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 캠페인은 인공지능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이고 성공적인 레퍼런스입니다. 우리는 이 유추를 통해 철학적, 도전적, 비직접적이라는 추상적인 요구사항을 매우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나이키 광고의 톤 앤 매너라는 익숙한 개념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 슬로건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3부 인공지능의 뇌를 해킹하다. 전문가를 위한 고급 논리 프롬프팅. 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최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기법들은 단순히 좋은 답변을 얻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 자체를 설계하고 통제하여 그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내는 방법들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순간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 사고의 사슬, 카트. 과정을 생각하게 만들어라. 사고의 사슬은 인공지능에게 최종적인 답만 툭 내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적 과정, 즉 생각의 단계를 순서대로 모두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암산으로만 풀지 않고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풀이 과정을 쓰면서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논리의 비약을 막는 것이죠. 일반 프롬프트. 3명의 친구가 피자 한 판을 시켰다. 피자는 총 8조각이다. 갑이 3조각을 먹었고 을이 2조각을 먹었다. 남은 피자를 병이 다 먹었다면 병은 몇 조각을 먹었는가? 답변 3조각. 카트 프롬프트. 3명의 친구가 병은 몇 조각을 먹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풀이 과정을 설명해줘. 인공지능의 카트 답변.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생각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전체 피자 조각의 수를 확인합니다. 전체 피자는 총 8조각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갑과 을이 먹은 피자 조각의 합을 계산합니다. 갑은 3조각, 을은 2조각을 먹었으므로 3 더하기 2는 5조각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남은 피자 조각의 수를 계산합니다. 전체 8조각에서 2사람이 먹은 5조각을 뺍니다. 8 빼기 5는 3조각입니다. 결론. 병은 남은 피자를 모두 먹었으므로 최종적으로 3조각을 먹었습니다. 단계별로 생각해서 설명해줘라는 마법 같은 문장. 하나가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추론 과정을 메타인지적으로 검토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논리 문제나 계산 문제의 정확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2. 사고의 나무 트리 어브 소츠. 타트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탐색하라. 사고의 사슬이 하나의 잘 닦인 길을 따라가는 방식이라면 사고의 나무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접근법입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가능한 해결 경로 생각의 가지를 동시에 뻗어나가게 하고 각 경로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스스로 평가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이 다음 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단 하나의 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A라는 수를 두었을 때 상대의 반응, B라는 수를 두었을 때의 여러 가능성, C라는 수를 두었을 때 펼쳐질 미래까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서 나무처럼 펼쳐놓고 각가지의 유불리를 따져 최적의 수를 결정합니다. 타트는 인공지능에게 바로 이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타트 프롬프트 예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해. 이 주제에 대해 3가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해줘. 기술 중심적 접근법, 스마트 그리드, IoT,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공동체 중심적 접근법,
도시, 농업, 지역화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중심적 접근법, 탄소세 도입, 녹지 공간 의무화, 친환경 건축 인센티브 방안. 각 접근법에 대해 2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각각의 예상되는 장점과 잠재적인 장애물을 분석해줘.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접근법을 종합하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방안 하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줘. 이 프롬프트를 받은 인공지능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술, 공동체, 정책이라는 3개의 큰 가지를 뻗고 각 가지에서 다시 작은 아이디어 가지들을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각 가지의 끝에서 장점, 장애물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가지들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튼튼하고 유망한 가지, 최적의 결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 추론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전략적 의사결정까지 가능한 거의 인간 전문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논리학, 인공지능 시대를 항해하는 당신의 나침반.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구조적으로 질문하라. 이것이 바로 논리학이 수천 년간 인류에게 가르쳐온 지혜의 정수이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할 새로운 문해력, 즉 AI 리터러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프롬프트는 더 이상 일방적인 명령이나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자 나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이며 인공지능이라는 위대한 지성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창의적인 협업의 설계도입니다. 오늘 배운 연역법, 귀납법, 사고의 사슬과 같은 기법들을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과 삶에 적용해 보세요. 간단한 이메일 작성부터 복잡한 사업계획서 구상까지 인공지능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당신의 생각을 증폭시켜주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술의 변화가 두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술을 그저 사용하는 사람은 기술에 지배당하지만 기술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기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논리학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능숙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단단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